키워드가 억만장자의 수집품일까입니다. 물음표가 찍혔죠? 여기서 말하는 억만장자, 테슬라, 일론 머스크를 말해요. 그리고 수집품일까의 대상은 트위터입니다. SNS,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SNS인데 기사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밀당 천재 일론 머스크 결국 55조 원을 들여 트위터를 품었다. 뭔가 이제 승인이 났어요. 결정이 된 거죠. 최근 20년 사이 최대 비상장사 전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상장인데 비상장으로 바꾼대요. 그럼 이게 개인 회사가 되는 겁니까? 기사 하나 더 보죠. 여러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트위터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제2의 테슬라냐 아니면 머스크의 그냥 개인 확성기냐? 그러니까 수집품처럼 되는 거냐?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 놓고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여기다 뭐 도지코인 이런 거 기억나시죠? 이런 거 관련된 글도 써서 논란이 됐었는데 본인이 아예 사버리겠다고 한 겁니다, 이거를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신영규 매일경제 샌프란시스코 특파원 좀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 특파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뭐 급하게 좀 연락을 했는데 아무튼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궁금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도대체 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겁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뭐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 개인 확성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 뭐 걱정이나 또는 생각 추측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미 트위터는 일론 머스크의 개인 확성기나 다름이 없는 것 같고 중요한 사실은 트위터가 2023년까지 작년에 발표한 내용인데 2023년까지 매출을 2배로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작년에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매출이 오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트위터는 잭 도어시 트위터 창업자랑 굉장히 친한 관계고 서로 긴밀한 이야기들을 오고 가는 그런 관계로 보이는데 잭 도어시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매출이 2배로 상승할 수 있는데 상승이 잘 되질 않는다. 그러니 일론 머스크 당신이 와서 회사 구조를 쫙 바꿔주면은 우리 트위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것 같고요. 그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다니까 경영 측면에서 뭔가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인데요. 그런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는 트위터를 인수하게 되면 이게 완료하게 되면 비상장사로 바꾸겠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개인 소유 회사가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네, 현재 트위터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뱅가드 같은 펀드 회사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구조 하에서는 일론 머스크나 잭 도어시 창업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트위터의 획기적인 전환이 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사모펀드들이 그런 전략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의 경영권을 완전히 인수를 해서 비상장 상태로 전환하여서 괜히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주주들을 다 빼버린 다음에 회사를 완전히 개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상장을 하든 아니면 다시 다른 투자자들한테 팔든 회사의 가치를 굉장히 자기들의 생각하는 비전대로 바꿔보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머스크 개인 소유 회사가 된다라기보다는 머스크를 위시한 머스크와 굉장히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생각이 같이 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같이 들어와서 그 회사를 100% 소유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위터가 SNS가 참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대적으로 좀 어떤 실적이나 경영 성과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이런 평가 받았는데 그런 측면을 고려했다는 걸 들리는데요. 근데 그동안에 일론 머스크 표현의 자유 굉장히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근데 반면에 트위터는 이 혐오 게시물 등 그리고 가짜뉴스 등등 이런 거 좀 엄격하게 좀 제한하는 곳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인수 이후에 트위터의 어떤 방침,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트위터는 블록체인 시대를 대비해서 굉장히 회사 내용을 바꿔나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분석들이 실리콘밸리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고요. 현재는 트위터에서 나오는 그런 소셜미디어의 어떤 포스팅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재활용이 되지는 않는데요. 일종의 트위터는 팩트 저장고로서 바뀌어나갈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과 그런 분석들을 하는 분이 많고요. 그 팩트들이 저장이 된다면 예를 들어 이상훈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그 트위터의 트윗 내용이 팩트로서 저장이 되어서 그걸 재활용할 수 있게끔
그거 재활용을 할 수 있겠고요. 글을 쓰시는 분들이 그거 재활용할 수도 있겠고, 예. 영화를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뭐 드라마를 제작하시는 분들이 그 팩트들을 재활용할 수도 있게끔 하는 예. 그런 팩트 저장, 팩트 웨어하우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요. 예. 그런 형태로 팩트를 저장을 하고 거기서 활용이 될 텐데 그 팩트들이 예. 그 활용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 가치들은 코인을 통해서 거래가 되는, 그래서 도지코인이 20% 정도 오늘 어제 상승을 했었는데, 예. 네, 그런 형태로 팩트들이 유통되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석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매일경제 월가월부의 어제자에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 내용을 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표현의 자유냐 아니면 그거보다는 문제가 되는 글 이런 거는 막아야 되는 거냐 이게 충돌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이 정치적으로는 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이것 때문에 특히 일론 머스크가 표현의 자유,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고 하는 그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예. 누구나 다 글을 올릴 수 있게끔 하겠다. 그걸 목적으로 해서 그걸 대의 명분으로 삼아서 트위터에 지금 들어온 경영권을 인수한 그런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정부, 특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트럼프 같은 사람까지 여기서 트위터에서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약간 대관시해서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바이든 정부가 이 트위터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를 하려면은 입법을 하거나 예. 아니면 현재 있는 정부의 법령을 통해서 이 트위터에 대한 개혁이나 뭐 압력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의회에 올라가 있는 빅테크 규제 법안이 있습니다. 예. 이걸 통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심지어는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하는 그런 법안이 현재 의회에 올라가 있긴 한데요. 예. 만약에 트위터가 상장 폐지가 된다면 예. 이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아. 그래서 당국도 규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규제가 어렵다라는 게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예. 네. 미국은 또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런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이 사실이고 만약에 규제를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위터에서 문제되는 글을 써서 퇴출당했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인수하게 돼서 작업이 끝나게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복구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는 맞습니까? 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그 어떤 뭐 여러 가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트위터에 당장 복귀는 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만든 소셜 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자기가 만든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나는 거기를 확성기 삼아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자기가 상장까지 추진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뭐 당장 내가 트위터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기존 투자자분들이나 그 트루스 소셜에 일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뭐 누가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당장 트위터에 복귀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못하는 상황이긴 한데 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트위터가 받아주게끔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복귀를 할 가능성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네. 그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으로서는 조금 전망하기가 이른 단계인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정말 트위터를 열어서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플랫폼, 심지어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열게 된다면 예. 트럼프도 다시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뭐 복귀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이든 정부도 굉장히 걱정을 하는 것 같고요. 복귀가 된다면 굉장히 주목을 받겠네요, 지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영규 매일경제 샌프란시스코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트위터 얘기까지 해봤고요. 다음은 북한 기사가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며칠 지났어요. 25일 밤이에요. 이틀 전이죠. 괴물 ICBM부터 신형 SLBM, 핵탄두 장착 가능 미사일 총집결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어요, 이거를요. 우리로서는 이게 위협적인 거죠. 이런 거 있습니다라고 과시한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입니다.
김정은 무력 도발 폭주다. 이익 침탈된 핵무력 결행할 수 있다. 그동안까지는요. 전쟁 억제 차원에서 뭐 핵사용 이런 거 얘기했는데 그걸 넘어가서 이익이 침탈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김종 교수님 한 1분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저희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일단 대체적으로 한국의 정권 교체기가 있게 되면 저렇게 강경한 형태들이 등장했었고요. 정권 교체니까 이거 예. 뭐 들으라 이거는군요. 또 하나는 목소리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 계속 이제 핵 능력의 고도화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이지 않습니까? 예. 꺾어진 해에 더 강조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윤 당선인이 선제 타격을 얘기했잖아요. 북한은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에요. 대응하는 거예요. 선제 그거에? 타격에 우리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마 이런 걸 통해서 핵 능력을 과시하면서 이제는 비핵화 없다.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인수위의 어제 입장은 북한이 5년간 평화 말하더니 이런 위협수단 개발에 몰두했군요. 이러면서 또 강하게 비판을 해놨습니다. 뭔가 일단은 힘을 서로 보여주는 상황 같기도 하네요. 지금 핵 확실히 우리에겐 조금 위협적인데 신경을 좀 더 써야겠습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